그날 새벽 사람들은 한 사람을 피해 서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보였다. 말없이, 질문 없이, 이유 없이.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아스팔트 위로 스며든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고 가로등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시선을 약간씩 비켜갔다.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지만 눈동자가 먼저 피했다.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때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있었다. 등을 댄 벽은 차가웠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손은 깨끗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럽다고만 할 수도 없었다. 오래된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손톱 밑은 검었으며 손등에는 겨울바람에 갈라진 자국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손을 보지 않으려 했다. 손을 보면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굴을 보면 눈을 마주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지나쳤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마치 원래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그 시선들을 받아내는데 익숙해 보였다. 고개를 들지도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벽에 기대어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옷자락이 흔들렸다. 낡은 겉옷은 본래의 색을 알 수 없을 만큼 발에 있었고 어깨 부분은 닳아서 천이 얇아져 있었다. 그 옷 안쪽에는 여러 겹의 옷이 더 있을 것 같았다.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겹겹이 껴입는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다. 짐을 둘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 옷들 속에서 작아 보였다. 원래 그의 체격이 그랬는지 아니면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고 등은 미세하게 굽어 있었다. 벽에 기댄 자세가 오래되어서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 때문인지 발치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천으로 된 가방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헤어져 있었으며 지퍼는 반쯤 열린 채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가방을 발로 살짝 눌러두고 있었다. 누군가 가져갈까 봐서가 아니라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새벽은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다. 하늘의 색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거리에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 밤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중 누구도 벽에 기대어 앉은 사람을 향해 걷지는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홀을 그렸다.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배운 적 없지만 모두가 아는 법칙.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그는 그 선 너머에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은 그를 지키는 동시에 가두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했다.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 하나가 넘어졌고 누군가의 모자가 날아갔으며 어디선가 비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옷깃을 들춰냈으며 목덜미를 스쳤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마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대했다.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가 원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고 거리는 이제 본격적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고 차들이 도로를 메우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그는 그 소리들 속에 묻혀 있었다.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때였다. 누군가 쓰러졌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쓰러지는 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 하나가 바닥에 닿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하다. 특히 새벽이 지나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 온갖 소음이 뒤섞인 거리에서는. 하지만 곧 누군가 알아챘다. 쓰러진 사람 바로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그리고 멈춰섰다. 그 멈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곳을 보기 시작했다. 멀리서, 가까이서 걸음을 멈추고 혹은 걸으면서. 쓰러진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한쪽 팔은 몸 아래 깔려 있었으며 다리는 어색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가방 하나가 그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몇 가지 물건이 흘러나와 있었다. 휴대폰, 지갑, 열쇠, 손수건. 그것들은 쓰러진 사람의 일상을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평범한 사람, 출근하던 사람, 방금까지 걷고 있던 사람.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안전한 거리,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리.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다. 119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의사가 있는지, 간호사가 있는지,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누군가는 그냥 지켜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원 안쪽에는 쓰러진 사람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원 바깥쪽에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다.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기대할 대상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배경이었다. 거리의 일부였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당연히 그곳에 있는 무언가였다. 119에 신고가 들어갔다. 위치가 전달되었고 상황이 설명되었으며 구급차가 출동했다는 안내가 나왔다. 사람들은 조금 안도했다. 이제 전문가가 올 것이다. 자신들이 할 일은 끝났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떠났다. 볼일을 봐야 했고 지각할 것 같았으며 더 이상 자신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남아서 지켜보았다. 궁금해서 혹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쓰러진 사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손은 떨리지 않았으며 다리는 그대로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몇 분. 길지 않지만 쓰러진 사람에게는 긴 시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괜찮은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잘못 건드리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확신. 그것들이 그들을 그 자리에 묶어두었다. 그때 벽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무릎에 올려두었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벽을 짚었다. 몸을 일으키는 동작은 느렸다. 마치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어서 몸이 굳은 것처럼. 아니,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일어섰다. 생각보다 키가 컸다. 웅크리고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거리가 있었고 각도가 그랬으며 그의 얼굴은 아직 그늘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여전히 쓰러진 사람에게만 시선이 가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이 그곳에 가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발을 떼는 속도가 느렸고 체중을 옮기는 방식이 신중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아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비집고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비켜섰다. 냄새 때문이었는지,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이었는지.
그들은 그에게 길을 내주었지만 시선은 주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사람 가까이에 섰다. 그리고 멈췄다. 오래. 사람들은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왜 저 사람이 거기 있지? 뭘 하려는 거지?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바닥에 닿는 그의 무릎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천이 스치는 소리,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 그는 쓰러진 사람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그 손이 쓰러진 사람의 목에 닿기 직전 누군가 말했다.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손을 멈췄다. 하지만 거두지 않았다.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목소리가 거들었다. 그는 여전히 손을 그 자리에 두고 있었다. 공중에 떠 있는 손. 쓰러진 사람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손. 사람들은 그 손을 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 손은 낡았지만 떨리지 않았다. 더러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손은 마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목에 갖다 댔다. 경동맥, 맥박을 확인하는 위치.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그곳에 놓였다. 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아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상했다. 그의 손이 쓰러진 사람에게 닿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 설명할 수 없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 그는 맥박을 확인했다. 몇 초간,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 그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손을 옮겼다. 이번에는 가슴, 호흡을 확인하는 위치. 그의 손이 쓰러진 사람의 등에 닿았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도 기다렸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다. 바람이 또 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쓰러진 사람과 그 옆에 무릎 꿇은 사람.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쓰러진 사람의 등 위에 올려둔 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시선은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얼굴이 아니라 호흡이 지나가는 길을 향하고 있었다. 코와 입,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그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바닥에 거의 닿을 만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다. 너무 가까웠다. 너무 낯설었다. 거리의 사람이 쓰러진 사람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이.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막을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호흡 소리를 들었다. 얕고 불규칙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소리. 그리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을 펴고 허리를 세우고 쓰러진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다. 당황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본 사람처럼. 아니, 수없이 겪은 사람처럼.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다. 어떤 이는 멈칫했다. 어떤 이는 무언가 기대하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담요나 외투 있으면 주세요. 목소리는 낮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목소리처럼 거칠었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하지만 아무도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 사람이 가방에서 얇은 카디건을 꺼냈다. 망설이다가 그에게 건넸다. 손이 닿지 않도록 팔을 쭉 뻗어서. 그는 받았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서 쓰러진 사람에게 덮어주었다.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말했다. 머리 쪽에 뭔가 받쳐줄 것도요. 이번에는 조금 더 빨랐다. 누군가 가방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서 쓰러진 사람의 머리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직접 머리를 들어 올리지는 않았다. 목이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척추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익숙한 손놀림,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는 움직임. 마치 매뉴얼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냥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어떤 강도로, 어떤 속도로.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쓰러진 사람의 머리 쪽에, 그리고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호흡을 확인했다. 여전히 얕았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그는 쓰러진 사람의 손을 잡았다. 맥박을 재기 위해 손목, 정확히 요골동맥이 지나는 위치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은 더러웠지만 움직임은 정확했다. 엄지와 검지, 중지 세 개를 나란히 놓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놓치지 않을 만큼만 눌렀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시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맥박의 리듬을, 강도를, 규칙성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다. 그 다음에는 의아함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신뢰 비슷한 무언가였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거리의 사람이었고 여전히 냄새가 났으며 여전히 그들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가장 적합한 사람처럼 보였다. 가장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였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이제 전문가가 온다. 이제 이 이상한 상황이 끝난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여전히 쓰러진 사람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여전히 맥박을 세고 있었으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차가 멈추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구급대원 2명이 장비를 들고 뛰어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구급대원들은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 꿇은 사람을 보았다. 잠시 멈칫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언제 쓰러졌습니까?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 하지만 대답한 사람은 무릎 꿇은 그였다. 약 7분 전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분명했다. 구급대원이 그를 보았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쓰러진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의식은요? 없습니다. 호흡은 얕지만 유지되고 있고 맥박은 1분에 52회 정도, 약하지만 규칙적입니다. 구급대원의 손이 멈췄다. 장비를 꺼내던 손이. 그는 다시 무릎 꿇은 사람을 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목이나 척추 손상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었고 기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심에서 주의로, 주의에서 인식으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익숙한 동작으로 쓰러진 사람을 살폈다. 바이탈 체크, 기도 확인, 경추 보호대 착용.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다. 무릎 꿇은 사람은 천천히 물러났다. 자리를 비켜주었다. 구급대원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는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람들은 그를 보았다. 아까와는 다른 시선으로.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섞여 있었다. 궁금함,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인정 같은 것.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사람을 들것에 옮겼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신속하게.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서둘러 구급차로 향했다. 한 명이 뒤를 돌아보았다. 무릎 꿇었던 그 사람을 찾으려는 듯. 하지만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물러나 있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의 표시인지 인정의 표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개 끄덕임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급차가 떠났다.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구경할 것이 없어졌고 할 일이 남아 있었으며 이제는 정말로 끝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벽 쪽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아까 그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로. 그리고 다시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미세하게.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그는 그 떨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떨림이 스스로 멈출 때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떠나지 않은 몇 명이. 그들은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고, 혹은 대단하다고, 혹은 당신은 누구냐고.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 선은 존재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 그리고 그 선은 몇 분 전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사람 하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 선은 더 분명해졌다. 그는 특별했다. 특별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결국 돌아섰다. 각자의 방향으로. 그리고 그는 다시 혼자 남았다. 벽에 기대어. 아침 햇살이 그에게 닿았다. 따뜻하지 않았다. 겨울 햇살은 밝기만 할 뿐 온기는 적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피곤해 보이지도 안도해 보이지도 후회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것처럼 보였다. 무언가로 가득 차서 텅 빈 것처럼.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갔다. 쓰러진 사람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담요도 가방도 흘러나온 물건들도 모두 치워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무릎 꿇었던 그 사람의 무릎에는 아직 먼지가 묻어 있었다. 바닥에 먼지.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을 때 묻은 먼지. 그는 그것을 털지 않았다. 왜인지는 그도 몰랐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생각하고 있었다.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속 떠올랐다. 그 사람. 무릎 꿇었던 그 사람. 손. 그 손의 움직임. 말투. 정확한 용어. 맥박을 재는 방식. 호흡을 확인하는 자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았다. 아니, 교과서가 아니라 선배에게서 배운 것 같았다. 아니, 선배도 아니라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속의 누군가 같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손. 그 손이 자꾸 떠올랐다. 더러웠지만 정확했던 손. 떨리지 않았던 손. 마치 수천 번 그 동작을 반복한 사람의 손. 그는 동료를 보았다. 아까 그 사람 봤어? 누구? 쓰러진 사람 옆에 있던 사람. 아, 노숙자? 응.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다. 왜? 이상하지 않았어? 뭐가? 손놀림. 말투. 전부.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좀 이상하긴 했지. 근데 뭐 어디서 배웠을 수도 있잖아. 어디서? 응급처치 교육?
요즘 많이 하잖아.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 그럼, 몰라. 근데 전문가 같았어. 동료는 웃었다. 전문가? 노숙자가? 구급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전문가.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쓰러진 사람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인계가 이루어졌고 바이탈이 전달되었으며 초기 조치 내용이 공유되었다. 응급실 의사가 물었다. 현장에서 누가 초기 처치했습니까? 구급대원은 망설였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분이 옆에 계셨습니다. 의료인?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네. 근데 아셨던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보호자? 아니요. 그럼 구급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노숙자였다고 말하면 의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 같았다고 말하면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였고 지금 해야 할 처치였으며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었다.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는 중요했다. 그는 그날 그 손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거리는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나갔고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며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걸음은 여전히 호를 그렸다. 멀리 돌아가는 걸음,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은 거리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기억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를 보았다는 것을, 그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그것은 불편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었다. 빠르게 쉽게, 마치 원래 없던 일처럼. 하지만 구급대원은 잊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무릎 꿇은 사람, 목에 손을 갖다 댄 순간, 맥박을 세던 손가락, 정확한 용어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근무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집에 돌아가서도 그는 동료에게 다시 물었다. 그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았어? 동료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그 생각해? 응. 왜?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 구급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불편함 같은 것. 아니, 불편함이 아니라 궁금증 같은 것. 아니, 궁금증도 아니라 확신하고 싶은 무언가였다. 그냥 알고 싶어. 뭘? 그 사람이 누군지.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노숙자야. 그냥. 근데 손놀림이. 응급처치 배웠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옛날에 무슨 일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일? 몰라. 간호조무사? 아니면 119에서 일했다거나.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배운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익숙한 사람의 손이었다. 매일 하던 사람. 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손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그 거리를 지나칠 때마다 주의 깊게 보았다. 혹시 그 사람이 보이는지, 혹시 다시 마주칠 수 있는지. 하지만 쉽지 않았다. 노숙자들은 비슷해 보였다. 멀리서 보면 구분이 어려웠다. 낡은 옷, 웅크린 자세, 고개 숙인 모습, 모두 같아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을 보았다. 손을 보았다. 그 손이 맞는지 아닌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다시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비번이었지만 일부러 그쪽으로 걸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를 보았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사람.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사람. 구급대원은 걸음을 멈췄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보았다. 확실했다. 그 사람이었다. 자세가, 위치가, 무언가가 기억과 일치했다. 구급대원은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앞에 섰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무릎 꿇은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무릎을 보고 있었다. 구급대원은 입을 열었다.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 무릎 꿇은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보였다. 가까이서 본 얼굴. 주름이 깊었고 피부는 거칠었으며 수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자라 있었다. 하지만 눈은 생각보다 맑았다. 흐리지 않았다. 초점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깐. 구급대원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 그리고 그 사람도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저 며칠 전에 여기서 구급대원이 말을 더듬었다. 사람 쓰러졌을 때 기억하세요? 무릎 꿇은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기억한다는 신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구급대원은 계속 말했다. 저 그때 구급대원이었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길게. 무릎 꿇은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흔들지도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구급대원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릎 꿇은 사람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혹시 의료 쪽 일하셨어요? 침묵. 더 긴 침묵. 바람이 불었다. 낙엽 몇 개가 굴러갔고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무릎 꿇은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선을 거두었다. 다시 자신의 무릎을 보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알았다. 더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한 걸음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괜히. 무릎 꿇은 사람이 작게 말했다. 환자는 괜찮습니까? 목소리는 낮았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구급대원은 잠시 멍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졌어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회복 중이래요. 무릎 꿇은 사람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아주 약간 풀어지는 것 같았다. 긴장이 빠지는 것 같았다. 구급대원은 더 말하고 싶었다.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왜 설명하지 않는가? 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희보다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요. 무릎 꿇은 사람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잠시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떠나야 할 것 같았다. 더 있으면 이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았다. 그는 몇 걸음 걸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무릎 꿇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급대원은 걸었다. 멀어졌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았다. 환자는 괜찮습니까? 그 질문. 감사 인사도 자기소개도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물은 것. 환자의 상태. 구급대원은 그제야 확신했다. 그 사람은 의료인이었다. 과거에. 분명히. 그날 밤 구급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의사였을까? 간호사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왜 그만두었을까?
왜 거리로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했다. 실종된 의사, 사라진 의료인, 은퇴한 명의, 수많은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없었다. 이름도 얼굴도 단서도 없었다. 그는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았다. 1시간, 2시간. 그러다 문득 멈췄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기사였다. 10년도 더 전이. 제목은 이랬다. 최고의 외과에 홀연히 사라지다. 구급대원은 기사를 클릭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외과의 수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 하지만 어느 날 병원을 떠났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도 가족도 아무도 몰랐다. 그냥 사라졌다. 연락이 끊겼다. 흔적도 없이. 기사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다. 흑백 사진. 병원 가운을 입은 남자.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오래된 인쇄 기사를 스캔한 것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보였다. 맑은 눈. 초점 있는 눈. 구급대원은 숨을 멈췄다. 그 눈이 며칠 전 본 눈과 비슷했다. 아니,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았다. 10년이 지나고 주름이 늘고 환경이 달라져도 눈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이름이 나왔다. 하지만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다. 그냥 마음속에 새겼다. 기사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의사였는지, 얼마나 많은 수술을 성공시켰는지,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하지만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다. 어떤 이는 번아웃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의료사고라고 했다. 어떤 이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급대원은 노트북을 덮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사진 속 사람과 거리의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증거는 없었다.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강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그는 다시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벽에 기대어 앉은 사람, 수술복을 입은 사람, 그 두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외면받는 사람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길래. 다음 날 구급대원은 다시 그 거리로 갔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고 싶었다.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다. 벽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구급대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근처 골목, 다른 건물 앞, 공원 벤치.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그 거리를 지나쳤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지만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다시 사라진 것처럼. 10년 전처럼. 흔적도 없이. 구급대원은 불안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아픈 건 아닌지. 혹시 더 이상 이 거리에 없는 건 아닌지.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알 수 없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름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신경 쓰였다. 그 사람이 괜찮은지,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랑비. 옷을 적실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비. 구급대원은 우산을 쓰고 그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쪽으로 걷는 것이,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그리고 그날 그는 다시 그를 보았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비를 맞으며. 우산도 우비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
비에 젖은 옷, 비에 젖은 머리, 비에 젖은 어깨. 구급대원은 달려갔다. 우산을 그 위로 가져갔다. 여기 계셨군요. 무릎 꿇은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산도 없이 왜 이렇게 계세요? 무릎 꿇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것도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문제없다고. 구급대원은 우산을 그의 머리 위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옆에 앉았다. 바닥은 차갑고 젖어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환자분 퇴원했대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후유증도 없고요. 무릎 꿇은 사람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침묵.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 못 살았을 거예요. 무릎 꿇은 사람이 작게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구급대원들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지켜줬잖아요. 침묵이 다시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소리, 배수구로 흘러가는 소리. 구급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의사셨죠? 무릎 꿇은 사람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소리. 우산 위로, 거리로, 세상으로 쏟아지는 소리.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옛날 일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지금은 아닙니다. 구급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무릎 꿇은 사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뭘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다 보여요. 침묵. 왜 그만두셨어요? 무릎 꿇은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시선을 피했다. 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해도 돼요. 전 그냥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계시는지. 빗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다. 우산이 흔들렸고 바람이 빗줄기를 비스듬히 몰아쳤다. 무릎 꿇은 사람이 천천히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피로 같은 것. 아니, 피로보다 더 깊은 것. 매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구급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손을 놓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그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몇 번을 겪어도, 몇 년을 해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호흡을 가다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면 괜찮아졌어요? 무릎 꿇은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 아니요. 그럼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무거울 뿐입니다. 구급대원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다른 방식으로 무겁다. 떠나기 전에는 책임이 무거웠고, 떠난 후에는 부재가 무거웠다. 어느 쪽이든 무거웠다. 후회하세요? 무릎 꿇은 사람은 오래 생각했다.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며칠 전에 왜 도왔어요? 무릎 꿇은 사람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럼 아직은. 구급대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무릎 꿇은 사람이 대신 말했다. 아직은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구급대원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내려놓고 싶었지만 내려놓지 못한 사람. 떠나고 싶었지만 완전히 떠나지 못한 사람. 그럼 돌아가시면 안 돼요? 무릎 꿇은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못 돌아갑니다. 왜요? 너무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요? 다시 그 자리에 설 자격.
구급대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할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증명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요? 무릎 꿇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너무 복잡했고 너무 개인적이었으며 너무 깊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시간이 쌓아 올린 것들, 선택이 만들어낸 것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이제는 거의 멈춘 것 같았다. 구급대원은 우산을 내렸다.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당신을 찾는 사람 없어요? 무릎 꿇은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다들 잊었을 겁니다. 가족은요? 침묵. 긴 침묵. 없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구급대원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무릎 꿇은 사람이 그를 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며칠 전 그 일도 오늘 이 대화도 잊지 않을 거예요. 왜입니까? 당신이 특별해서요. 무릎 꿇은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도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무릎 꿇은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고맙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구급대원이 웃었다. 당신 덕분에 환자 살렸는걸요. 무릎 꿇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하게 미소 같은 것이 스쳤다. 정말 미세하게.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구급대원은 일어섰다. 바지에 묻은 물기를 털었다. 자주 올게요. 이 근처로. 무릎 꿇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올 거예요. 왜입니까? 그냥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무릎 꿇은 사람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구급대원은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름 물어봐도 돼요? 무릎 꿇은 사람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습니다. 구급대원은 더 묻지 않았다.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은 기억될 것이다. 이름보다 더 깊은 것으로.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벽에 기대어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구급대원은 정말로 자주 그 거리를 지나쳤다. 일부러.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때로는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비 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무릎 꿇은 사람은 항상 짧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구급대원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때로는 커피를 사왔다. 2잔.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건넸다. 추운데 드세요. 무릎 꿇은 사람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2개 샀는데 하나 남아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거짓말이었다. 무릎 꿇은 사람은 결국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얼굴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다. 구급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구나. 이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구나. 겨울이 깊어졌다. 날씨가 추워졌고 바람이 매서워졌으며 거리는 더 차가워졌다. 구급대원은 걱정했다. 이 추위에 저렇게 지내도 괜찮은가? 그는 담요를 사왔다. 두꺼운 담요. 이거 쓰세요. 무릎 꿇은 사람은 거절했다. 필요 없습니다. 추운데요. 괜찮습니다. 제발요. 그냥 받아주세요. 무릎 꿇은 사람은 구급대원을 보았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담요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조금. 구급대원은 웃었다. 천만에요. 그날 밤 무릎 꿇은 사람은 담요를 덮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조금 따뜻한 밤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났고 날씨는 조금 더 따뜻해졌으며 공기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무릎 꿇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담요가 있었다. 개킨 담요. 사용한 흔적이 있는 담요. 그리고 가끔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아주 가끔. 구급대원이 지나갈 때. 어느 날 구급대원이 평소처럼 그 거리를 지나갔다. 커피 2잔을 들고.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무릎 꿇은 사람이 없었다. 담요도 없었다. 가방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구급대원은 당황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근처 골목, 다른 건물 앞 공원.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그 거리를 찾았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지만 무릎 꿇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다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구급대원은 불안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픈 건 아닌지, 어디로 간 건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그 거리를 지나쳤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느 날 저녁 그는 한 사람을 만났다. 같은 거리에서 지내는 다른 노숙자였다. 저기요.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여기 계시던 분 아세요? 저 벽 쪽에 앉아 계시던.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떠났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냥 떠났어요. 왜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가끔 떠나요. 그러다 또 돌아오고. 돌아와요? 네. 근데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구급대원은 조금 안도했다. 돌아온다. 언젠가는. 혹시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기 전에. 노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짐은요? 다 챙겨갔어요. 담요도. 구급대원은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담요도 챙겨갔다. 자신이 준 담요를. 고맙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언젠가 돌아온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계속 그 거리를 지나쳤다.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그리고 기다렸다. 돌아올 때까지. 몇 달이 지났다. 여름이 왔다. 거리는 뜨거웠고 사람들은 땀을 흘렸으며 아스팔트는 열기를 내뿜었다. 어느 날 아침 구급대원은 다시 그 거리를 지나갔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사람.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사람. 그 옆에는 담요가 있었다. 개켜서 놓인 담요. 구급대원은 달려갔다. 돌아오셨군요. 무릎 꿇은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구급대원은 그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무릎 꿇은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여름의 바람. 구급대원이 말했다. 다시 안 떠나실 거죠? 무릎 꿇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알고 있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했다. 떠나도 괜찮아요. 언젠가 돌아오시면 되니까요.
무릎 꿇은 사람이 그를 보았다. 기다려 주실 겁니까? 네. 왜입니까? 구급대원은 웃었다. 당신이 특별해서요. 무릎 꿇은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미소는 지우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구급대원은 계속 그 거리를 지나쳤다. 커피를 사오기도 하고 그냥 인사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앉아 있기도 했다. 무릎 꿇은 사람은 여전히 말이 적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피해 걸었다. 여전히 시선을 피했다. 여전히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이 알 필요는 없었다. 인정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무릎 꿇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맑았다. 그의 침묵은 여전히 깊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 쓰러진다면, 그는 또다시 움직일 것이다. 몸이 먼저, 생각보다 먼저, 망설임보다 먼저,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해야 하는 전부였으며, 존재하는 이유였다. 거리의 끝에서, 세상의 끝에서,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그는 여전히 의사였다. 이름 없이, 인정받지 못한 채, 하지만 분명히